자, 정치 담론 시간. 자, 시작해 볼게요. 민영배는 이런 잘 안 풀려가지고. 자, 민영배만 같아라. 민갓 네 번째 방송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옮기셨다고. 옮겼습니다. 예, 전 세계적 뉴스가 됐어요. 민영배가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갔다. 세계, 예, 세계적 뉴스? 세계적 뉴스. 예. 초미의 관심사. 근데 왜 그러셨어요? 왜 옮기신 거예요? 아니 원래 제가 과방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저를 억지로 교육위로 보냈어요. 근데 교육에서 잘하셨잖아요. 근데 갔더니 또 하필이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안건 조정위를 또 갔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제가 안건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혼자 무소속이니까. 네. 제가 들어왔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 그냥 처리했죠 뭐. 회의를 안 하겠다는데 요즘 과방에 왔더니 제가 정말 희한한 일을 다 보고 있어요. 교육이 있을 때는 교육위원장이나 이 민주당 쪽 교육위원들이 막 뭘 하자고 자꾸 해요. 회의를 막 자꾸 해. 과방에 왔더니 띡 문자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장제원 위원장의 문자더라고요. 원래 법안 소위를 자리. 예, 법안 소위를 내일 모레 한다. 또 그 다음에 언제 또 법안 소위를 한다. 이런 내용을 보내왔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인사도 안 해봤잖아요. 네.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있던 분들이. 오늘 그래서 전체 회의 소집 요구를 민주당 의원들이 아까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간사한테 내가 교육위원장 왔다 인사도 안 했대요. 야, 저희들한테도 안 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1야당 숫자가 훨씬 많은 야당의 간사면 그 간사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과방위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그런데 안 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앞서 말씀드린 문자 있잖아요. 소위 개최한다고 하는 문자, 법안 소위 개최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세상에 그 회의 일정을 협의도 안 했대요. 원래 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즉 의사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 간에 간사들이 모여서 야 이건 이때 열어서 이런 일을 좀 다뤄보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따 놀라버렸다 참말로. 그래서 여기는 회의를 안 해요. 회의를 안 해. 그래서 회의하라고 오늘 기자회견 했다니까요. 참. 희한한 일이죠. 왜 회의를 안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뭘 다루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방송장악 저지. 그러니까 KBS 지금 방통위원장 강제로 내쫓고 그다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겠다고 지금 또 여기도 시행령 통치를 하더만요. 시행령 바뀌어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그 핵 폐수 요거 그거 원안이라고 있거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거기도 과방위 소속이에요. 과학으로 시작하죠. 과학. 네, 과방위. 그래서 그 둘 정도는 최소한 지금 다뤄줘야 돼서 아니 얼른 하자니까요. 전체회의 하자니까요. 근데 전체회의를 안 열어버려요. 그 여기 와서 참 제가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위가 천국이었습니까? 그러대요. 아니 근데 제가 교육이 막 지금 또 떠났는데 또 수능?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말썽을 피웠더라고요. 참. 아유, 자. 이쪽으로 하면 이 일이 벌어지고 저쪽으로 하면 저 일이 벌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과방위로 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튼튼하게 축적의 시간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의 근거 없이 기반 없이 산업 생산이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전에부터 관심이 있어서 1년 전부터 가려고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방송장악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요것 때문에 옮기기를 희망했는데 또 교육에서 저를 막 나가라 그랬어요. 이번엔 또 김남국 의원한테 또 왜 왔냐고 조경태 의원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아, 진짜 희한해요. 아니 근데 오늘 저 김기현 저 대표가 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거 보고 내가 웃겨 죽는 줄. 너무 웃겼죠. 아니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연설 처음 나는 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웅변대회 하는 줄 알았어. 참. 거기 가면 한 3등쯤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표정을 보니까 가관이 너무 웃긴 거예요. 메시지라는 게 최소한 여당 대표 정도 되면 차분차분하게 자기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재명 대표도 보고 웃던데 뭐. 하도 어이없으니까 다들. 그런데 좀 달랐어요. 이분은 연설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물론 저쪽에서는 뭐 박수를 세게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표정도 보니까 본인도 또 부끄러워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저는 안 보여요. 그쪽은. 제가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 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못 봤는데 가끔 악쓰면서 이쪽 고개 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돌리면 그런 때는 살짝 한 번씩 보고 그랬죠. 그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 이미 행보가 극우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아, 극우였구나. 캐릭터가 극우다 그냥 보니까. 우익이 아니고. 네. 그럼 자기 오늘 보수의 이 결정적 변화를 얘기하던데 그거는 그냥 극우로 가겠다. 아, 그 말이었구나. 아, 근데 내용도 그랬어요, 진짜. 맞아요. 내용도 맞아. 결정적 변화라고 하는 게 그 변화였구나. 이제 하셨구나. 아직 객관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만. 아, 제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잘 안 몰랐는데. 아, 저 왜 저렇게 고래고래 약을 쓰면서 뭐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저렇게 막 하나 싶었더니 아, 결정적 변화는 자, 극우로의 변화였구나. 우리는 확실하게 극우로 간다. 보수 안녕, 극우로 간다. 그럴듯한데. 야,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댓글창 위에 민영배 TV 링크 있잖아요, 여러분. 민영배 의원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아, 좀 들어주세요. 뭐 제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하시겠어요? 민영배 의원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할 수 자, 있죠? 지금 구독자 53,900명. 자, 10만 금방 되겠는데요? 한 2년 있으면? 아따, 그 좀 심하시다. 그래도 뭐 올가을에는 될 거랄지 뭐 이 정도 하셔야지. 그 일이 있잖아요. 제가 약간 좀 갑질하는 진행자처럼 보이고 좀 불쌍한 듯 보여야 구독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사전에 기뜸을 좀 해주셔야지.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요? 아, 참말로. 그것이 근단께요. 예. 저 사투리 정말 잘하는데. 아, 사투리 좀 하세요? 저번에 저 민영배 의원하고 최강욱 의원이 둘이 사투리 경쟁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은 저한테 네. 저한테만 제가 쓰는 사투리만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해요. 자기는 방송인이어가지고 사투리 그런 거 안 한대요. 절대.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방송인 출신이라는 걸 강조해요. 거기는 전북. 저는 광주. 광주. 원래 고향은 전남. 아, 참.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다 구독하셨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좀 해줘요. 뭐 어려운가? 아니,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민영배 TV 한 번 더 이따가 한 번 더 갑니다. 자, 자, 시작할게요. 자, 아까 교육위를 옮기자마자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옮겼어. 내가 교육위를 떠나자마자 윤석열이 또 사고를 쳤다. 교육위 관련한 이슈로. 지금 수능 5개월 앞두고 사고를 쳤어요. 사고 쳤더라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아까 김기현이 방향 들었다는 극우 쪽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더라고요. 아, 이 말이?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더라고요. 그 포털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이거 강남에서도 지금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좀 가진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 애만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그걸 없애버렸으니. 화내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냐면은 집안 채 없는데 종부세 올린다고 화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어쨌건 수능 쉽게 내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수능 쉽게 내라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쉽게 내라 해서 도대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내란 말은 아니잖아요. 수능 쉽게 내라는 말이.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나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른바 구별짓기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대학 입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 여차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 뽑기를 잘하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경쟁률이 엄청 올라갈 거고 특정한 구간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닌데 입시 전문가라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입시 자체를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순위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점수로. 학교별로 하잖아요. 지금도 학교별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예 수능을 없애고 차라리 아예 수능 없애고 학교별로 본고사를 치러라 이를테면. 예전에 왜 전기후기 있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학 전형 자체를 각 대학이 알아서 해라.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윤석열을 씹어다 나은 거죠. 예를 들어서 수능을 쉽게 내라는 이야기를 타이밍상 수능이 끝나고 했다면 어땠을까. 첫 번째.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 예, 그런 것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는 바꿔서는 안 되는 것 혹은 검토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그냥 교육부 장관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지난번에 그 박순애 장관 후보자였나요? 후보자였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5살부터 학교를 보내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태도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나서지 않을 일 나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놓고 책임 안 진다. 그 교육부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장이 그만둬 버렸잖아요. 평가원장이. 그래, 평가원장 없이 수능을 치르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빨리 다른 사람을 찾든지. 그리고 진짜로 이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태도 문제, 그런 두 가지 태도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은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번개불에도 콩 볶듯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 개시되는 전날까지 공표를 해야 돼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은 입학 연도에 2년 전 학년도 개시되는 날에 6개월 전까지 공표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은 시험 실시해의 3월 30일까지 공표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공표가 돼 있다니까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런 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나온 대로 그냥 뱉고 그걸 수습하느라고 그 바이든 날림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 기본적으로는 지지율 올리기라고 봐요. 정상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지지율 좀 올려보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초적인 이슈를 던져서 그 말이 맞지? 그걸로 시작된 사태라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외교 전략의 리셋이라고 하는 그 포럼 세미나를 하다 왔는데요. 거기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일본 전문가한테도 또 그런 거 여쭤봤는데 야 지금 우리 외교가 저렇게 미국 일변도로 이렇게 가는 게 저 사람들 뻔히 알 텐데 외교라는 게 뭐냐. 속살은 다 알고 보면 통상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에서 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다. 그걸 잘할 텐데 그러면 외교라는 게 이게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시장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만 가지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외교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건 뭔가 저 안에서 교정될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교에서 교정될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야, 다 하는데 어떻게
중국하고 상대 안 하고 미국하고만 상대하고 살겠냐? 못 사는데 어떤 그런 외교가 세상에 어디가 있다냐? 그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것까지밖에 안 된대요.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오늘 복장이 터진 거는 그 대목이었어요. 영향이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방법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물러나고 그만둬줘야 되는데 그건 더하네요. 다음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집권을 어떻게든 또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예. 불행은 거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슈를 갖고 예. 포털의 댓글창을 제가 봤더니 예.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윤석열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아니, 그런 해요. 작전도 없다니까요. 그런 작전이라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나왔다 그러면 뭔가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냥 돌발적인 상황이다.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큰일 났네. 자, 어쨌건 그게 지금 문제예요. 결국 그러면서 내 무능은 네 탓. 그렇지. 아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부하 직원들 탓 혹은 뭐 강조들 탓. 아니 근데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던 거 기억나세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 같았다라고 소회를 밝히셨잖아요. 지도자는 더더구나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니에요. 무슨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그러면 봐보세요. 만 5세 입학 나왔을 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어요. 거기서 떠넘겼죠. 주 69시간 근로제 이거 반발 세게 일자가 유감이야 재검토해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책임 떠넘겼잖아요. 주육 10시간의 상한불 있지?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뜬금없이 교육부의 대학입학국장, 그러니까 대입국장을 대기 발령시켰다잖아요. 네. 왜 그렇게 빨리빨리 젖지 못하냐 굼뜨고. 그리고 이주호 장관한테 세상에 그렇게 망신을 줘서 보니까 신문에 막 일면들이 이렇게 나왔던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할 때. 그때도 정직하게 내가 평소에 검사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또 어쨌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회에다 대고 했다고 그 대변인인지 공보수석인지가 그렇죠. 야당한테 민주당한테 했다고. 민주당한테 와. 그리고 사과도 안 해.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이 책임과 관련해서 진짜 이 평가원장 있잖아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 여기가 이제 대입 수능 관장하는 데잖아요. 거기 이규민 원장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평가원장 없이 수능 치르는 초유 사태 막으려고 사임한다. 감사 받은 후에 사퇴하면 여기 감사 들어갔잖아요. 수능이 너무 촉박해서 수능 때 원장이 공석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임했어요. 멋있는 분이네. 또 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고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디서 뺨을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고3들한테 가서 화풀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고3 학부모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가 가장 큰 문제가 너무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고하지 않고 저번에 저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 자기가 직접 댓글이 한 거잖아요. 차관급도 아닌 사람, 거의 국장급인 사람을 놓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고. 아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설마 자신이 직접 썼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썼겠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 근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무력화시켜져 있는 거예요. 교육위는 네. 국교위는 제가 교육에 잠깐 있어서 아는데 거기서 뭔 일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경산호위도 한국노총 나가면서 지금 사실상 올스톱.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이요 지역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 진화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진화를 했으면 내용도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예요? 태화 아닙니까? 태화? 태화인지 진화인지 하여튼 변했으면 거기에 맞는 게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의힘의 무능을 진짜 이 정부의 무능하고 국민의힘의 무능을 그대로 봐요. 국민의힘이 오죽이나
후보가 없었으면 자기 동네에서 성장을 후보가 없었으면 아니 1년도 안 되기 전까지 검사하던 사람을 뜬금없이 데려다가 그 후보를 삼을 것이요. 그것이 말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정당이요. 그게 그러니까 저 폭군이 하나 위에 있으니까 국민의힘에 김기현 같은 사람이 국회에서 연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잘 보이려고. 딱 그 맥락이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 하향 평준화라는 말씀은 점잖은 말씀이요. 그 갑자기 나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좀 사투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일부러 사투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점잖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국어로 대화하면 훨씬 더 편해요. 지금 망조가 들고 있는 거예요. 망조가. 자, 근데 완전히. 저는 이런 거 대통령이라면요. 문항을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가 아니라 그런 가이드라인 주면 안 되고 고교 서열화 같은 문제를 먼저 따져야 되고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 그렇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원래 우리나라의 대입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본질이 뭐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사회적 양극화 문제거든요. 양극화. 그러니까 자, 대학 입시나 대학의 이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서 혹은 고등학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교육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이 뭔지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랄지 방향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또는 아이고 입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을 정말 너무 혹독하게 이 입시 준비에 아이들이 좀 피폐해 가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운영하고 입시도 좀 챙겨보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든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을 좀 운영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제가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좀 있으면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2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또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근데 더 과거는 그 박대출 정책위 의장, 김기현 대표,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의 이 수습하는 반응이었어. 와, 저는 진짜 이거 보고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김기현 대표, 와, 그냥 웃기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비리 사건 수도 없이 다뤘고 조국 일가 대입 부정 사건 수사지휘에서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 아, 이게 당 대표라는 사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니까 국회 연설과 따위로 하죠. 진짜 어쩌고 이주호 장관도 너무했어. 존심도 없나 이주호 장관. 네, 이주호 장관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세상에. 저도 전문가지만 특히 대입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도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 교육부 장관 그만두세요. 좀 있으면 윤석열 씨가 교육부 장관과 출제 이용까지 하게 생겼어. 이건 뭐 결국에는 지금 채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결국에는 이번 수능은 이제 대혼선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자,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해봐서 아는 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수습해줘야 돼요. 학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 대학까지 다 난리야 지금. 이거 빨리 수습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로 무식해도 이 큰일 나요 진짜. 잘하면은 금융감독원장을 느닷없이 저 금융수사 해봤다고 검사 출신 보내불고 사교육 시장이 이러다가 진짜 이거 교육부 장관도 검사 출신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평가원장도 검사 출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수능이 딱 봤더니 만점자가 한 2,000명 나와버려. 이제 그러면 대학 대입 입시 현장에서 아주 볼만할 겁니다. 이것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논술이 또 사교육이 또 불 붙겠죠. 당연히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요소들 입시에 수능 말고 다른 요소들을 대학이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별력 키우려면. 변별력을 좀 마련하려면 그러면 그러겠죠. 이제 거기에 맞추는 입시 사교육이 이제 볼만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빨리 수습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수습 뭐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뭐 냅둬버려요?
나는 수험생 없으니까. 진짜 나 어쩌고 이 이거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인지 사람 없애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둘 다 그러니까 경질된 인재정책기획관도 이건 유은혜 전 부총리 때 비서실장 출신이고 사임한 이규민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한국교육관행평가원장도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문정부 말기 임명한 인사예요. 작년 3월달 임명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쓰겄어 이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자기들 안 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부터 얼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만 5세 입학은 그래야만 철회를 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후퇴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기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 검사 출신들이 사과를 할지 모른다고 그러대요? 사과하면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거라면서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정권이 가장 위험한 정권이에요. 예. 자, 어쨌건 킬러 문항을 없애라. 그러면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 몇 개가 있는 걸 없애면 그보다 조금 덜 어려운 것들이 또 많아지는 뭐 이런 건데. 아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휘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킬러 문항이니까 뭐 아무도 못 푸는 문항이면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항을 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항을 두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생각 않고 그냥 우리 근데 이 얘기 너무 한심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제로 갈게요. 네, 너무 오래 했어. 여러분 그 댓글창에 민영배 TV 구독 링크가 있잖아요. 위에 공지에 구독 좀 해주세요. 민영배 의원은 지금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구독만 해주시면 돼. 그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자, 아니 후원도 해주셔야 돼요. 올해는 민영배 후원. 네. 요것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민영배 의원 후원 저 우리 스텝 민영배 의원 후원 계좌 하나 써서 또 올려주세요. 참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후원과 민영배 TV 구독.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실상 내정자. 갔더니 또 일이 터진 거야. 진짜 방통에 갔더니. 근데 이 학폭 문제는 지금 잠깐 가라앉은 듯해요. 왜냐하면은 이동관을 임명한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봐보세요. 제가 그걸 보고 임명하려고 하는구나. 뭔 입장문이라고 냈잖아요. 뭔 대통령 특보가 뜬금없이 입장문을 내요. 거기다 구구절절 막 써놨더만요. 나 갈 거야. 나 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막 거기다 써놨던데요? 아무 문제 없어. 나 문제 없거든. 근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여기는 내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발표만 안 했지.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으로 아들의 학폭 사건을 사실상 은폐 무마하고 결국에는 조용히 이제 뭐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은 학폭도 학폭이지만 언론 장악의 문제가 가장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언론 탄압 이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온갖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한 장본인이에요. 그게 문제이고 그런데다가 아들 학폭이 나는 진짜 이 정부 깜짝 놀래요. 정순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순신 후보의 그 학폭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순신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 임명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사태를 겪고도 그보다 더 내용이 좋지 않다는 학폭 사건이 있는 자제분을 둔 이동관을 내세우겠다는 발상.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정보관리 기획단인가 막 여기서 인사정보관리단인가 여기서 자기들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을 맞습니다. 거다. 이렇게 한 것이 틀림없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엔 기록이 없거든요. 학폭 기록이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 하고 그다음에 해명 자료까지 낸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악질적인 권력형 학폭이야. 이게. 자, 예. 그래도요, 그때 민사고는 기록이라도 있고 이의신청이라도 하고 그거는 법 기술을 이용해서 연장 지연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순신 때. 네, 정순신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졸업해 보려고 쭉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전학을 한 건데 여기는 아예 기록 자체가 없어요. 안 열어버렸어. 심의위원회도. 그러니까 학생부에 학폭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이동관이 이사장한테 전화하고 나중에 검사들까지 지금 동원된 느낌이 그런 있잖아요. 정황이 있죠. 그런데 그 대목도 그래요. 이사장한테 전화했으니까 나는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래. 세상에 보통 뭔 일 있으면 거기 정순신 때는 거기 담임, 그다음에 그 학폭 담당 교사, 교장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여기는 교장과 교사를 움직일 이사장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기록까지 없애버렸죠. 그리고 그때 그 교사가 지금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교장. 교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기록을 없애버렸어. 기록을. 학폭이 있었는데 기록을 없애버렸어. 심지어는 그거를 화해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한 명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한 명으로 화해를 했는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4-5명 된다 그러죠. 그걸 이제 청문회 해보면 또 금방 알겠지만, 자, 이사장하고 통화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 통화한 것이 압력이 아니라고 하는 이 희한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정말. 이사장하고 통화했으니까 압력이 아니래. 이사장은 교내 문제에 개입하는 게 불법이라면서요.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그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교사한테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정하는 순간 볼만하겠는데요. 다시 아마 불이 지펴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후보가 만약에 돼서 방통위원장 후보로 나서면 인사청문회를 열리면 제일 문제가 된 게 이걸 거예요. 개입의 아주 1인자야. 달인이야. 개입의 달인. 삐딱하면 전화기 들은 거예요. 전화기 들어서 문제를 이 전화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아따 좀 봐주시오. 국민일보에다가 2008년에 그러니까요. 투기성 농지 취득한 국민일보인데 기사 좀 내지 말아달라. 2010년에는 MB정권에 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니까 YTN, MBN 이런 데다가 보도하지 말라고 전화기 들어가지고 계속 한다니까요. 자, 조국 장관 논란도 있었어요. 동양도 총장한테 전화한 유심 작가가 비판을 했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동관의 말이었어요. 정말 아유 인간.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유시민 장관이 그때 조국 장관 그 동양도 총장한테 전화했다고 이렇게 씹었다니까요. 그때 비판해 반성해라 이렇게 그랬는데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이사장한테 전화했으니까 담임이나 교장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괜찮다는 이게 습관성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방통위원장 하면 온 방송사 통신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뭔 보도를 그렇게 내냐고. 아마 그때는 그나마 말이라도 압력처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시처럼 할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동안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쪽 내공이 쌓여가지고 보도 지침 사실상. 아니 진즉 이거는 보도 지침은 지난번에 엊그제 저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의할 때 가지고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딱 그날 보니까 참말로 한덕수 총리가 또 볼만합디다. 왜 근데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답은 의원님이 죄송해요. 주셔야지. 사실 왜 이런가는 민주당이 쌈박질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어제죠.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당원존에 가서 한번 이 라방 이런 식으로 한번 했잖아요. 예, 그래. 그때 느낌을 딱 보니까 아 이제부터 뭔가 좀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페북에다 때가 왔다 뭐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던데 어제 보고 아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됐구나. 저는 조금 빨랐다 싶었어요. 저는 조금 더 있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와 어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행동을 시작하겠구나.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대표된 후에 계속 시달리느라고 좀 거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도 아 왜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못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제 감으로는. 이제 하나 둘씩 던지겠죠.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불체포 권리? 불체포 특권?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요. 오, 제가 네. 세 가지 의미로 제가 어제 그걸 해석을 했거든요. 세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1번이 저는 그 자신감이라고 봤어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대가 해봐라. 심지어는 이런 자신감까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인데 설령 내가 니들이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온 국민이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이걸 바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끝내 민주당이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대장동 등을 뒤지고 볶았지만 그렇게 혼났는데 그래도 나오는 것도 없고 설령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 DJ는 뭐 죽이기도 했잖아요.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납치하고 사형 선고하고. 예. 그런데 내가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다. 그런 자신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찰의 저런 억지 공격을 이제부터 내가 맨몸으로 저항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음모, 정치 탄압이 명백한 그런 시도를 이제부터 내가 막는다. 내가 맨몸으로 나 방탄조끼 없어 이제 가서 막을게. 원래부터도 저는 그 무슨 방탄국회라는 프레임 그러니까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을 이번에 무력화시킨 거예요. 내가 참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조홍천 의원이 이상한 얘기했던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참. 그분은 민주당에 있을 뿐이지 사실 검사만 있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내가 그런 거 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진즉했어야 된다 하기도 하고 저는 진즉은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있다 했었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퇴진하라고 바로 그런다고 해서 퇴진하라는 말이 사라진 거 아니 이게 이래도 되나요 이게? 네. 이 진짜 당에 계속 맞는가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을 입 다물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혁신위원회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내부에 이를테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뭐 퇴진하라느니 뭐 결단을 내리라느니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운다라는 결기를 내보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SNS에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서 압구정 정권에 맞서는 이재명의 결기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싸움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이냐가 내년 총선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느냐 이걸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막 하더라고요 싸움을. 이 대표는 이런 거 했잖아요. 윤재가 보는 단식 투쟁 들어갔어요. 후쿠시마 원전. 내일부터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 핵 폐기수, 폐기물 이걸 이제 바다에 방류 못하게 하려고 김용민 의원은 오늘 해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울둘목에서부터 한 달간 이 서남해안을 돌겠대요. 한 달간. 그래서 야 혼자 그렇게 가서 힘들 텐데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거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검사 탄핵 필요한 일 있으면 탄핵하는 준비하고 방통위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전투 준비를 하고 민주당의 이 전투가 시작된 민주당의 그 결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구체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부에 이른바 총질러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뭐 별로 좋은 표현 아닌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혁신이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민주당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불체포 권한 포기 선언은 어떻게 보면 혁신위에 힘 실어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에 대해서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결론이 안 나올지라도 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반격 이렇게 썸네일을 잡아도 될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 나눠야 되는데 우리 그 방송의 특성상 네. 아쉬운 듯 부족한 듯 헤어지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요, 헤어집시다. 헤어져, 뭐. 예. 네? 헤어집시다. 국회일 바쁘신데 이제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지금 토론회 하다가 제가 2시간 정도 하다가 왔는데 그래도 오늘 원래대로 하자면 과방위가 열려야 맞거든요, 오늘. 예. 안 열렸어. 그래서 올 수 있었어요. 예. 고생하셨고요. 네. 자, 또 다음 주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이 있거나 그런 데는 못 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근데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 15분 받아. 아마 이런 방송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우리 새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출발하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농협 351-8776-8776-13 국회의원 민영배 후원회 여기 후원 좀 해주시고요. 후원에 쳐보기만 바로 네. 나와요 또 그게 다. 그리고 민영배 TV도 구독 좀 댓글창 위에 있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날 구독자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